11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자 다음은 이 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의 무덤. 그렇다면 이 왕은 발해의 3대 국왕인 바로 문왕이 되겠죠. 예. 자, 이 문왕은 이제 둘째 딸이 정해 공주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넷째가 이제 정효 공주가 됩니다. 이들의 그 무덤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황상으로 자신을 황제로 이제 표현을 했고, 독자적인 연으로 대흥, 또 뭐 보령도 하나 또 있죠. 그래서 당과 대등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왕의 업적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뭐 문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호를 가진 왕들은 이제 그 중앙관제, 문물의 완성 이런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뭐 문 또는 성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발해가 이제 삼성육부 시스템인데 삼성육부의 중앙관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2대 왕, 그 전임 부왕인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충돌을 하게 되죠. 싸웠죠. 그렇지만 문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류를 해서 당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요. 신라하고도 이제 신라도라는 것을 이제 그 개설하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지린, 길림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고왕 대조영이 되겠죠. 698년에 처음에는 이제 진이라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발해로 이제 불리우게 됐죠. 그 다음에 장문윤을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왕의 아버지인 무왕은 이 싸울 부자죠. 당 신라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수 말갈 문제를 놓고서 당과 갈등 관계에 있다가 결국 당을 선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무왕 때이고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하였다. 자, 이건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최고 국력이 잘정을 이룰 텐데, 그래서 이 선왕 때의 이러한 발해를 당은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크기가 오경 15부 62주, 수도가 5개에다가 엄청난 크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왕이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4왕이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밑줄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인데요. 자, 첫 번째 삼국시대에 들여쌓기 방식이 활용이 된 돌무지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무지 무덤을 이제 그 죽자던 나라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또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한 돌무지 무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유명한 길림 집안에 있는 장군총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에도 한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석촌동 고분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이 크기만 다를 뿐이지 계단식이다. 여기서 이제 들여쌓기 방식이라는 건 이제 계단식이라는 소리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백제가 왕계가 이제 고구려에서 나왔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유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기하학적 건축 원리가 적용된 석굴사원, 이건 뭐 석굴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부는 고려 말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된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죠. 1377년에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뭐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는 조선 세종 때 제작이 된 칠정산. 거중기를 환영해 쌓은 견고한 구조의 성곽은 정족하고 조성한 수완 화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3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뭐 시대 토지제도 변찬. 자, 경종, 목종, 문종. 그러면 이건 뭐 고려 전시과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경정 원년인 이제 976년. 먼저 이제 전시과라는 특징은 과전이죠. 관료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준 토지가 되는데 이제 경정 원년에 이제 그 시정 전시과가 되겠죠. 자, 이때 특징은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직관, 현직과 산관, 전직도 줬다는 거. 그리고 지급의 기준은 이제 인품을 봤어요. 예. 관품도 봤지만 인품이 중요도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직관, 상관 다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목정 원년 이제 998년에 이제 만들어진 이때의 전시가는 이제 문무 양반 이제 18품 전시가라고 그러죠. 예. 예. 아, 그리고 그 경종 때의 그 시정 전시가에서도 이때는 18품이 아니라 광종 때 마련한 이제 사색 공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요거를 기준으로 좀 크게 뭉뚱그려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18품 전시가가 됐고 군인까지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됐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개정 전시가라고 그러고 관품만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전직, 직상관을 모두 다 주었다는 거. 그래서 문종 때인 이제 1076년, 30년에 만들어진 이제 경정 전시가가 되죠. 한번 더 고칠 때 경정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 경정 전시과의 특징은 현직에게만 좋다. 다시 갈수록 이제 기준이 자꾸 엄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제 시정 전시과인데 인품과 광종 때 마련한 사색 공복 기준 맞죠? 그다음에 관품만 즉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거 맞죠? 그다음에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다 맞죠? 자, 그다음에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요게 정답이 되는데요. 이 경기 지역으로 한정해서 토지를 지급한 것은 이것은 조선의 이제 과전법과 관련된 것이죠. 과전을 경기 지역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경기 지역에 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나 조선이나 이 과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 농민으로부터 일정량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그러한 토지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4번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앙의 5품 이상 관리에게 국정에 관한 의견을 받으셨는데 구책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왕권을 강화하고 유기통치 체제를 확립하는데 이런 거죠. 특히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정책을 실시할 것이요. 자, 이것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자, 고려 성종이 취임 초에 일대 혁신을 겨루기 위해서 고위 관료들에게 어떤 시무책을 내도록 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죠.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핵심 내용이 이제 유교적 통치 체제로 확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교 통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앙 집권. 자, 이를 위해서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하면은 요 1번과 5번은 고려 광종 성종 이전의 왕이죠. 성종은 이때 제위를 했고요. 광종은
자, 그 다음에 인사권을 가진 정방을 폐지하였다. 자, 이게 그 최씨 무신 정권, 최후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1225년 꽤 오랫동안 존속을 했고, 폐지와 반복을 이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창왕 때 이제 상서서로 이제 그 계칭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정방을 폐지하려는 개혁을 한 사람은 이제 충선왕과 공민왕이 제일 유명하죠. 예. 자, 그 다음에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 하면은 이제 고려 태조가 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에서 라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루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고려와 이제 외적과의 항쟁, 주로 이제 북방 민족이 주된 것이 되겠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살레탑이 처인성, 오늘날 용인 지역이죠. 이때 그 병나를 피해 성 안에 있던 한 승려, 이게 이제 김윤호가 되는데, 화살에서 살레탑을 죽였다. 몽골의 2차 침입인 있었던 일이죠. 처인 부국민들을 이끌고 승리한 것이죠. 1232년에 있습니다. 자, 윤관이 이르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이고 보병이고 그래서 별무반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이제 여진 정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고려 숙종 때인 1104년에 신기신보 항마에 그런 별무반을 구성을 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죠. 다음에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하진을 포위하자 양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거란의 2차 침입 때에 활약하던 장수이죠. 양규 장군. 자, 거란의 2차 침입이 1010년에 있었습니다. 1차 때는 993년. 이때는 이제 서희가 외교로서 오히려 강동육조를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3차 침입은 1019년. 이때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유명하죠. 자, 이번엔 이제 왜구가 들어왔네요.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고, 연산은 오늘날 이제 그 논산 쪽에 있는 곳이죠. 원수 박영가가 폐하여 증이니 최영이 이를 듣고, 자, 이것은 이제 그 왜구 고려말 왜구와의 그런 싸움이죠. 이제 자, 이것은 고려말 우왕 때 최영의 홍산 대첩이 되겠습니다. 1376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최양이 이제 용력을 보여주고 박살을 냈죠.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란의 2차 침입, 다나 가라.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산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보현은 나왔네요. 뭐 정중부 나오고, 문신에게 수모를 당하고 뭐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무신정변이죠. 무신에 대한 그냥 차별 대우가 폭발한 것이죠. 의종 때인 이제 1170년에 일어나고 결국 폐위되고 명종을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의종이 왕에서 쫓겨나 거제로 추방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민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왕의 장인인 귀문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때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의 그런 때 있었던 일이죠. 신문왕 즉위년에 681년에 본보기로 귀문돌을 처단했습니다. 장인.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보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서경으로 이제 그 천도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서경천도가 실패를 하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죠. 묘청의 반란, 이게 이제 1135년에 있었죠. 이장염이 왕실의 외책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위를 이제 넘보면서 고려 중기 인종 때에 이제 난을 일으키죠. 이게 이자겸의 난이 되는데, 그게 1126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자겸의 난으로 도성이 불타자 이제 묘총 등 서경파 세력이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이게 개경파에서 거부되자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경은 이제 천도를 이제 막 그 뭐 대화세도 하면서 이제 천도 움직임을 가진 것은 한 1128년부터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막히자 1135년에 난을 일으키고 이듬해 1년 만에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서경초운동은 이제 그 문벌 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문신에게 차별됐던 무신들에 의해서 문신들이 제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다음 같은 행정구역에 나타난 시기 지방제도. 자, 도가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5도죠. 일반행정구역, 그 다음에 북계, 동계, 군사행정구역, 국경지역, 양계. 이거 이제 고려의 그러한 지방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군현에 비해서 이제 차별받는 지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정답은, 자, 여기서는 정답이 이제 그 5번이 되는데요. 5도에는 일반 행정구역에는 책임자가 안찰사가 되겠고요. 양계는 국경지대인가 병마를 관련이 되어 있죠. 이제 병마사를 보냈다는 거, 책임자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제소를 설치하여 수도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유향소, 향촌에 머문다는 뜻이죠. 유향소를 통제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어떤 그러한 그 유향소는 향촌 자치기구인데, 이것이 너무 이제 커지면 안 되니까 이제 경제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여기 자기 출신지 유향소를 통제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관이.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확인했다. 이건 조선이 되고요. 고려는 이제 그 일반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도 밑에 이제 그 주, 군, 현이 있는데, 자, 이 군현에 보면은 제일 말단이 이제 군현인데, 주군 주현이 있듯이 이제 속군 속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말단이 이제 속현이 되는데,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향리가 알아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속현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이제 지방관 파견은 고려 시대는 힘들었다. 그렇다면 고려는 이러한 그 속현을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 향 부곡소도 조선시대면 이런 차별군동 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세력을 경제했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이후 지방세력이 커질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세력이 일정 기간 상경한다는 것이죠. 수도로 금성으로 상경을 해서 잠시 머무르게 하는 제도죠. 후일 고려의 기인 제도로 이어지고요. 고려는 이제 자식을 보내게 했죠. 오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했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죠.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수도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했습니다.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내가 듣건대 덕이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걸 뿐이고 정치 유치는 백성을 잘 그린 데 있으며 나라는 근본으로 삼고 저거 근데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 태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흑창을 이제 처음 설치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춘대 추납의 빈민구율 제도이죠. 곡식이 없는 이제 봄에 곡식을 꺼주고 풍성한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가 바로 춘대 추납 제도인데, 이것이 의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종 때 의창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흉년 때 이제 그 곡식을 꺼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선지는 전부 다 사회 시책,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데요. 고려시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선지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도구. 임시도구는 도감자가 붙는데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도감 또는 뭐 구급도감 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재해에 대해서 대처를 했고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동서가 되겠죠. 환자를 치료했다. 자비를 베푼다. 동서 대비원이 되겠고,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그 병원적 성격과 함께 이제 뭐 구휼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플러스 구휼 제도를 같이 했다는 거. 그다음에 국학에 설치되어 관학재능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한 것은 양현고라는 예종 때 설치한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이고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눴다. 약이니까 이것은 약국 생각하면 돼요. 국자로 끝나죠. 해민국.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9번. 다음 사진 전에 전시대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림은 이제 고려 말에 이제 해허라는 사람이 그린 양류관음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고려시대 거 찾아보죠. 자, 기역 금동 연가 7년 금동 열의 입상. 이것은 고구려의 불상이 됩니다. 삼국시대 중에서 좀 특이한 불상이죠. 이 연가 7년이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연호인데 발굴된 것은 경남 의령 오늘날 뭐 신라나 가야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제 그 광배가 좀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자, 이곳은 고려 시대의 불상이 맞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남 하사청동 철조 석가일의 좌상. 이것도 역시 고려 시대의 철불이 되는 것이죠. 거대 철불. 이거 외에도 뭐 논산 건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도 유명하고요. 그 외에 뭐 마해석불 있죠. 안동 이천동이라든지 용밀이라든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리을은 국보 83호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건 이제 삼국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뭐 신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백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삼국시대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미술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 기역과 디귿이 되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구장. 자, 이거 뭐 병산서원. 이거 뭐 안동이죠. 도산서원, 안성서원. 근데 안동 봉정사. 그 다음에 안동하면은 이제 벽돌탑 전탑이 유명하죠. 또 안동 도산서원. 서원도 유명하고. 자, 안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정인데, 자, 안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은 이제 후삼국 시대 때 고창 전투라는 것이 있었죠. 태조 왕건이 이끄는 고려가 후백제한테 밀리다가 고창 전투에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고창이 안동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고려 말 공민왕이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서 공민왕이 여기까지 복주라고 그러죠. 공민왕이 이제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그 노다리 밟기 그것이 이제 그 공민왕의 그 부인 그 노국대장 공주죠. 이분을 이제 이렇게 건너기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서 유래된 이제 정월대보름의 그러한 세시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것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몽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를 이제 파악을 한다. 자, 삼별초가 이제 이 근거지는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 출죽을 반대를 하고 배중손이 이끄는 부대는 이제 진도로 갔고 배중손이 전설하자 김통종이 제주도로 이동을 했었죠. 예. 인조가 피신해 청구가 항전을 벌인 것은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이 되겠고, 양은수가 이끈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것은 강화도에 보면은 이제 정족산성이 있죠. 병인장려 때 격퇴를 했고요. 국로군정서군이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지역은 이건 청산리가 되죠. 이건 우리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길림, 북간도 길림 이제 활용 쪽이 아마 될 거예요. 이쪽에서 오늘날 이제 연변 그쪽이 이제 활용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